이번 사연은 잘 사는 올케 친정을 질투하며 막말하던 신우가 참교육을 당하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4이고 결혼한 지는 1년 반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이유 없이 신우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가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우에게 제가 잘하면 신우도 저에게 호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네요. 처음에는 신우의 괜한 시짜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저도 더 이상 잘해줄 마음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말했는데 친구는 저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라도 손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친구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있는 집 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성적에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 액수를 아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를 질투해서 별일 아닌 것으로 저를 나쁘게 몰아가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한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헛된 노력도 했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제 인생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함께 사업을 하십니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것이지만 사업적 능력은 저희 엄마가 있으시고 아빠는 꼼꼼하게 엄마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업체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왠지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면 직원분들에게 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스펙도 키워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어도 중견기업까지는 다녔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대견하게 생각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제가 대견스럽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도 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중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좋은 조건을 엄마가 제시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 능력만큼만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이다 보니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속으로 사장 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제가 그냥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 저는 남편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희 부모님 회사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로는 자기가 재벌딸과 결혼하는 것이냐고 농담을 했는데 결국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얼마를 보태주더라도 저희 집에서 보태주는 것만큼은 못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양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는 남편의 주장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판을 즐겨보는데 혼자 헛된 상상을 했었나 봐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서운할 정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하시며 전혀 저희 생활에 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말했다가 시어머니한테 비웃음만 샀네요.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느라 음식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며느님이 무슨 생신상을 차린다고 이러시냐고 비꼬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힘들게 그러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생신 선물로 아버님 지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식대는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선물을 받았으니 식대는 생일 당사자가 계산해야 한다고 결국 식대는 아버님이 계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주변 사람들 다들 저에게 복 받은 줄 알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은행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신혼집을 했어요. 신우는 신혼집 마련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정말 간섭이 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는 스타일인데 신우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간섭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혼 후의 계획까지 본인이 결정을 해주려는 신우 때문에 참 머리 아팠네요. 남편은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우직한 사람이고요. 결혼 전에 가사일에 대한 분담도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되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못 박아 놓아야 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혼자 집안일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우스갯소리 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일은 제가, 나머지는 남편이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신우가 간섭하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났지만 가장 짜증나는 것은 이거였어요. 자기 동생 집안일 시키지 말라는 거.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 저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기는 해요. 퇴근도 저보다 늦는 경우가 많고요.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일을 하니 가사는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저에게 가사 분담을 하자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동생이 집안일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하더군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 동생에 비해 제가 처진다는 식으로 무시하곤 했어요. 친정에 대해서 시부모님은 알고 계셨고 신우도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 남편이 신우에게 저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간섭뿐 아니라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케는 부모님 덕분에 전문대 나와서 쉽게 취직하고 돈 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들으니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더군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여자로서 사회생활하기가 아무래도 힘들 텐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 신우는 바로 나서서 부모님 회사에서 놀고 먹으면서 월급 받는데 뭐가 힘드냐고 했습니다. 부모님 회사 다녀서 힘든 것도 없을 텐데 남편 집안일 시킨다고 자기 동생 너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그렇게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면서 신우는 요구사항도 참 많았습니다. 시댁 가전제품을 이것저것 바꿔야 한다면서 저보고 바꿔주라고 하더군요. 신우 말 듣고 바꿔드려야 하나 해서 시부모님께 여쭤보면 두 분이서 사시는데 못하러 멀쩡한 걸 바꾸냐고 질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말씀을 신우에게 전하면 부자 친정을 두었으면서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 쓰냐고 우격다짐으로 해드리지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틈만 나면 제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비꼬고 있는 집에서 자란 애가 뭐 그리 야박하냐고 비꼬고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얘는 자기 부모님 회사라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입사를 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걸 믿냐고 하며 비웃기만 하더라고요. 참고만 살다가 얼마 전에 신우를 저도 한번 무시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은 생각을 못 하나 봐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 별장에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함께 1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장이라기보다는 저희 할머니가 사시던 곳인데 별장처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시부모님 너무 좋다고 한번 별장으로 또 오시라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우가 거기가 그렇게 좋다면서 이러더니 자기네 식구들도 일정을 맞춰보겠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그냥 부모님들만 모이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도 저희 부모님 뵌지 오래됐고 하니 한번 시간 내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거 보면 저희 부모님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형님이 우리 생활 간섭하고 저를 무시하듯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했죠. 신우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아빠는 몰라도 우리 엄마는 눈치도 빠르고 성격도 괄괄해서 형님이 저한테 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형님, 저희 엄마한테 뺨이라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신우는 자기가 무슨 뺨 맞을 짓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누나가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별장에 쉬러 가시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냐고 했더니 별장 하나 있다고 잘난 척이냐 또 비꼬더군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와서 부모 회사나 편하게 다니면서 잘난 척이 너무 심하다고 하길래
요즘은 부모 잘 둔 것도 능력인데 모르냐고 했습니다. 나는 친정 덕에 별장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시부모님과 놀러도 갈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형님은 형님 능력대로 사는 것이고 저는 제 능력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가족들 다 함께 밥 먹을 때 식대 한번 계산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건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크기 문제라고 했어요. 형님은 마음의 크기가 작아서 우리 친정이 좀 사는 것을 질투하나 보다고, 저희 엄마가 여장부 스타일이라 형님 만나면 사고를 칠지도 모르니 별장에 놀러 가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형님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자기 무시하는 것 좀 보라며 울먹거리더군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얘가 누굴 무시하는 애가 아니라고 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얘기를 다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울더군요. 제가 울고 있는 신우에게 그랬어요. 혹시 형님은 불리하면 우는 사람이었냐고요? 얘기하다 우는 사람은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엄마랑 많이 닮은 편이라 말을 세게 잘하는데 그날 시부모님도 계시고 신우네 가족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앞으로는 신우가 저에게 비꼬듯이 말하면 더 비꼬듯이 말하고 무시하듯 말해주려고 해요. 참고만 있으면 신우는 계속 자기 스트레스를 저한테 해소하려고 할 테니까요. 질투 많고 자기만 잘난 줄 알던 신우가 임자 만났네요. 잘하셨습니다. 무개념인 사람한테는 눈이가 최선인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친정 재산에 욕심을 내던 신우와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고유 재산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오랜 기간 함께 산 부부라면 재산 분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조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신우는 제가 친정부모님께 받은 재산에 왈가왈부하더군요.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에게 상관 말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거짓 취급을 해주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신우 편이었는데 다시는 헛된 욕심 안 갖도록 하느라 했는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남편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누나 한 명이 있고요. 결혼할 때 저희는 모은 돈도 비슷했고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는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어요. 친정아버지는 좀 넉넉한 분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와 동생의 생모는 집을 나갔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는 저희를 낳아준 엄마처럼 저희를 잘 키워주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늘 바쁜 분이셨는데 저희 엄마는 저희한테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엄하게 대하시며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대학을 다닐 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작은 빌라 건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좀 오래된 빌라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월세를 받아요. 물론 저희는 능력이 없어서 명의만 저희 명의이고 월세는 부모님이 받으셨습니다. 세금도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그 빌라를 제부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고 전세로 바꿔서 받은 전세금으로 사치를 하고 그러다가 건물 담보대출까지 받고 좀 철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빌라 건물이 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너도 30이 넘었으니 건물을 알아서 관리하고 월세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월세를 부모님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신우는 제 빌라인데 왜 부모님이 월세를 받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제 생각을 말하면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건물에 대한 권리도 완전히 넘겨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 지금도 돈 많이 버세요. 그 건물 월세도 제 생각으로는 저한테 주시려고 모아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우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친정 재산에 대해서는 형님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몇 번 말했어요. 저희가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하면서 모자람 없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우가 저의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다 모여 있을 때 제가 신우에게 얘기했습니다. 친정아빠의 능력으로 산 건물이고 내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니 우리 부모님이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친정의 재산 문제를 왜 형님이 무슨 자격으로 자꾸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신우는 이제 앞으로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살림이 빠듯할까 봐 그런다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누나는 누나네 살림이나 신경 쓰라고 딱 잘라 말해주기도 했었어요. 지난 주말에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신우는 또 월세 얘기를 꺼내더군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물이 제 명의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 월세를 평생 쓰셨으면 한다고요. 일전에 한번 부모님이 저에게 그 건물에 대한 권리 전부 가져가라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고 앞으로도 이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우는 이상하다고 하면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라 하길래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형님이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라 이런 것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계속 맞벌이 하면서 살 것인데 그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가 꼭 필요하냐고요? 남편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고요. 근데 왜 형님이 자꾸 왈가왈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 같으면 사돈재산 탐내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무서워서 더 말을 조심할 것 같은데 형님은 정말 이상하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누나에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자꾸 그러면 자기도 처가 재산이나 탐내는 사람 되지 않냐고요. 신우는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살면 어때서 그러냐는데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그럼 혹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 사돈인 어머님과 형님에게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또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희는 친정이 잘 살아서 물려받을 것이 많으니까 시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은 자기가 물려받을 것이라더군요. 시어머니가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쓸 돈은 넉넉하지가 못하니 제가 돈도 더 드리고 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누나가 이딴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하더군요. 처가에서 누나가 한 얘기 들으면 내가 무슨 낯으로 처가를 가겠냐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님은 형님이랑 같은 생각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너네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라 하시더군요. 내가 살다 살다 사돈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못 믿겠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자기는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남편 본심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한번 물어본 것이었죠. 그리고 신우에게 이 집을 누구 마음대로 형님이 물려받겠다는 것이냐 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죠. 형님은 형님 시댁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형님 그 거지근성 버리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렇게 잘할 텐데 걱정도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 자식들 들먹였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이 신우에게 더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에게도 엄마는 왜 누나가 하는 짓을 지금까지 봐왔으면서 말도 제대로 안 했냐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여기 못 오겠다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사시는 집 신우가 물려받는다고 해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자기 엄마한테까지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우와 시어머니가 정상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계속 저에게 강요를 하니 괘씸해서라도 신우에게 아무런 인심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이러니 괜히 남편도 의심하게 되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있는 사람이 베풀 수는 있지만 왜 멀쩡한 사돈에게 베풀어야 하나요? 정말 거지근성 가득한 신우와 시어머니네요. 계속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무개념 신우가 이혼당하게 생긴 상황에서 시모와 신우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족이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분명 내 식구가 잘못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내 식구에게 뭐라 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잘못이고 생트집만 잡던 시어머니와 신우,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댓글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여줄 거예요. 불리하면 외면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댓글 모두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읽어보고도 안 봤다고 하겠지만요. 저와 남편은 2살 차이예요. 제가 28, 남편은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신우는 26살이었는데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명품백, 명품시계 좋아하고 명품시계가 아닌 시계를 찬 남자를 보면 한심해 보인다나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면 왠지 끌린다고 하는데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놓고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돈을 아끼고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남편도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돈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연애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려고 보니 남편은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5천 넘게 있었고요. 둘이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아파트 전세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집값이 많이 싸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신우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남편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하게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한 후에도 신우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 관리는 너희 새언니가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액도 아니고 100단위로요. 둘이 번다 해도 고정지출과 적금 등에 딱 맞춰서 살고 있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다음 달에 바로 주겠다고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달라는데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하네 어쩌네 하더니 신우와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옆에서 말없이 듣고만 있던 남편이 지금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신우에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주었다가 저에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80만 원이었는데 남편은 신우가 다음 달에 바로 준다고 해서 받으면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가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네요. 신우는 저에게 궁상맞게 산다고 하며 무시하듯 자주 얘기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란 사람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럼 아끼고 살아야지 어쩌냐고 했더니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저는 쓸 때는 썼습니다. 양가 부모님 생신, 명절, 어버이날 등에 할 만큼 했고 오히려 신우가 써야 할 때 쓰지 않았죠. 신우에게 사람답게 살려면 그런 날에 돈을 쓰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치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잘난 척 심한 며느리 소리 들었네요. 저희 결혼하고 다음 해에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좀 철이 들겠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쏙닥거리며 저에게 못된 소리 하는 것도 없어지려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신우는 자기 남편과 싸웠다고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우 남편이 신우를 때리려고 해서 집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사람이 겉보기와는 다르구나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시댁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으로 가서 신우와 아기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 남편이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신우가 임자 만났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우가 집을 나와서 시댁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혼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 남편도 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신우가 처음에 집을 나와서 시댁에 일주일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는 것을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신우 남편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했더니 스팸 전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우 남편이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남자가 신우를 바꿔달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사채를 썼던 것이래요. 이자 포함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가 그때 임신 중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 합니다.
그 돈은 모두 갚았고요. 신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에 충실했대요. 신우가 너무 짜증만 내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퇴근하고 집안일도 거의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도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고요. 그런데 매달 돈이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신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적게 벌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었는데 신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좀 심하게 싸우면 신우는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달려가서 신우와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버렸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사위에게 자네가 가장이고 남자니 참으라고만 했다네요. 돈 문제도 있지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신우가 거짓말을 하다가 걸릴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신우가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열받게 하면 네 새끼 잘 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신우는 사소한 일로 싸워도 이혼 얘기부터 꺼내더랍니다. 신우 남편은 아이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 자네가 가장인데 달래가며 살아야지 어쩌겠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신우 남편이 참 안 돼 보이고 신우 남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건가, 이걸 알면서 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는 입 다물고 말없이 있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이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 남편에게 고모부가 이혼하자고 해야 할 판에 신우가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이혼하자고 하면 고마운 것 아니냐고 했죠. 신우 남편은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고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고모부가 벌어오는 돈 월 100만 원 넘게 저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고 셋이 사는데 매달 마이너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신우가 사치가 심하고 허세나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부부가 싸운 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서서 신우 편을 드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싸우면 나를 야단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가서 신우 편을 들어주니 신우가 싸우기만 하면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우가 이혼당하면 어머니 때문에 이혼당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인도 생각했다 하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지금 누구 편을 드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신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더라도 이혼하라고 했죠. 신우는 결혼 전에도 사치가 심했고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신우가 고집이 센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가 신우 편을 들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여러 번 있는데 사채까지 쓰는 사람은 가족들 모두 신불자 만들더라고. 자식도 예외 없으니 아이는 될 수 있으면 고모부가 맡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딴 소리 할 거면 여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 보고 얼른 저를 데리고 가라더군요. 할 말 다 해서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고, 신우가 이혼하면 어머니가 이혼시키는 것이니 그런 줄 아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뭐라 하는데 저는 심하게 말한 것 없다고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가족끼리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딸 편 들어서 이혼하게 된 것인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신우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신우가 이혼하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신우가 사채까지 쓰는 사람이고 그런 딸을 편들어준 어머니 때문에 신우가 이혼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감싸줄 것이 따로 있지 그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감싸주면 되냐고 했죠. 어떤 남자가 신우 같은 개차반이랑 살겠냐고. 딸을 감싸주고 싶으면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셔야지 무조건 편들면 그게 바로 딸 이혼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 말이 맞는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어보라더군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뻔히 어머니를 욕할 것이고 집안 망신인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려고요. 남편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잘못한 건가요? 스니님, 진흙 속에 진주로 살아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바보 나라에 가면 정상인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이번 사연은 담보대출 안 받아줬다고 따귀를 때리던 장인의 따귀를 때리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생활 2년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가 아직 없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이네요.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네 입장에서 너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도 뭔 잘못이 있으니 처가에서 그러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와이프는 잘못했다고 저에게 비는데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사실대로 적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해요. 와이프는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었고 연애 기간에도 장인어른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좋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네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집과 혼수 모두 저희 집에서 해주었고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와이프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사주셨는데 증여세도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저는 제법 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어요. 연애 당시에도 와이프 집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는 분이셨고 장모님은 돈도 벌고 살림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직업군인으로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도 무슨 사업인가를 한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날리셨다고 합니다. 지인들 소개로 건물이나 주차장 관리하는 일을 하셨지만 불만만 많고 오래 일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매번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주식 얘기였어요. 장인어른이 무리하게 주식을 하다가 거리에 나앉을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장인어른은 직업군인 시절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본인을 보면 벌벌 떨면서도 존경을 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제 직업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깔보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남의 직업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와이프에게 불만을 얘기하면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면 되는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혼하고 1년 좀 넘었을 때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8천만 원을요. 좋은 투자처가 생겼는데 이자를 엄청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1년 뒤면 원금만큼 이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돈을 8천까지밖에 넣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연 100%의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참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서 만약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고 1년 뒤에 갚으면 되지 않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인어른은 저에게 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몇십만 원씩 빌려가셨지만 돌려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처가에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받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이프는 장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와 상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동생 결혼시키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고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드렸죠. 와이프는 자기 아버지가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안 빌려주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빌려주냐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 일 때문에 와이프와 며칠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하더군요. 와이프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돈 빌려드린 것을 처가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너희 부모만 부모이고 당신들은 모르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저도 할 말은 했습니다. 집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제 말이 틀렸냐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장모님은 말리는데 와이프는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맞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때리냐고 저도 언성 높여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위놈이 뭔 할 말이 있냐고 하면서 또 때리려 하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더 때려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또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말리는 장모님을 밀쳐서 넘어뜨리고는 장인어른이 또 저를 때렸습니다. 웅크린 채로 맞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따귀를 때렸어요. 와이프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팔을 핥혔습니다. 장모님이 와이프를 뜯어말리고 얼른 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버릇없이 굴어서 맞은 것인데 어른을 때렸다고 난리였어요. 그럼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맞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냐고 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장인어른 돈놀이 하는데 들이지 않으면 되먹지 못한 사위이고 그게 맞을 짓이냐고 따졌더니 무조건 제가 좋게 말을 했어야 했고 때리면 맞았어야 했다네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집을 무시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며칠 지나고 와이프가 톡으로 저에게 왜 사과하러 안 오냐고 하더군요.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인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저와 못 살겠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짐 빼서 나가라고 했어요. 말이 없더군요.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말씀드리고 같이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인이 사위 따귀를 때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제가 말을 심하게 했거나 한 것은 없는지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와이프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비번을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가 왔어요. 비번 바꿨고 짐 가져갈 때나 오면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했더니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한참 있다가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와이프는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하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장인어른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고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 할 것도 없고 이대로 갈라서면 된다고 말하고 경찰서에서나 보자고 했습니다. 말없이 있길래 끊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다음날 또 장인어른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풀리겠냐고 묻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경찰서에서나 보면 된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와이프는 계속 제가 독한 놈이라고 욕을 하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기한을 줄 것이고 짐 빼지 않으면 모두 버릴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저는 와이프 짐을 모두 처가로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너무하다고 톡을 보냈네요. 이젠 대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린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사위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때리기까지 하는 장인은 사위한테 쳐 맞아도 됩니다. 나중에는 사돈의 돈까지 나눠 쓰자고 할 사람이네요. 결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믿음 없는 애랑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시어머니에게 도리어 설교를 하며 팩트 폭행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7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고 현재 육아휴직 상태예요. 아기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저희 언니는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데 가끔 저를 도와주러 와요.
우리 아기를 보면 자기는 아이 둘 다 거저 키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애가 너무 예민하다고 제가 힘들겠다고 해요. 조리원 2주 있었던 것 빼고는 저 혼자 아기 키웠습니다.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멀리 사세요. 시어머니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오시는 것도 싫었는데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봐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하지만 힘들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귀도 밝고 예민해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남편은 새벽에 출근하고 야근도 잤습니다.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고 해서 아무 도움 안 바랬어요. 남편이 좀 일찍 퇴근한 날에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제가 원래 몸이 약한 편이고 아기가 예민하고 그러니 남편까지 케어해 주는 것은 못해서 남편에게 늘 미안했어요. 남편은 불만 전혀 없고 항상 뭐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본인도 늘 피곤한 사람이면서요. 남편이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와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기 돌보면서 사 먹거나 굶거나 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했고 주말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저에게 해주곤 했어요. 아니면 삼계탕 같은 보양식 포장되는 곳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저 먹으라고 했고요. 시어머니 진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첫 손주이고 하니 예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해하니 매주 2번 저희 집에 아기 보러 오시는 거 이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우리 언니도 우리 아기 보고 싶어서 매일 영상통화했으니까요. 미혼인 신우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 교회와 시댁 중간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교회 가는 길에 저희 집에 들르고 일요일에 교회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아기 보고 가셨어요. 힘들고 불편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신우는 남편 누나이지만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요. 우리 아기가 첫 손주이니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 절실하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아기 보러 오셔서 식사 시간이 되면 밥 먹자 하셨어요? 뭐 시켜드릴까 여쭤보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차려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매번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도 좀 그랬어요. 넌 살림하는 애 맞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며 냉장고 뒤져보시고는 배달음식 시켜서 드셨습니다. 제가 계속 뭐 시켜드릴까요? 하니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너같이 믿음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말씀. 결국 시어머니 크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나는 맞벌이면서도 애 둘 키우고 시부모님 반찬 3가지 이상 꼭 했다고요. 너는 세상이 좋아져서 휴직도 하고 애도 하나뿐인데 남편은 매일 이렇게 배달음식 먹이거나 굶기냐고 하시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면서 남편 밥도 안 해주냐 하시고요. 그냥 앞으로 오시지 말라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매주 2번 보는 것도 불편했고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고 아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다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 큰 어른인데 왜 자기 밥 못 챙겨 먹느냐고 아기 키우기 힘든 요 기간만이라도 서로 돕고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여자지만 널 보니 여자가 지나치게 똑똑해서 좋을 거 하나 없는 것 같네. 하시면서 손녀는 공부 길게 시키지 말라네요. 너처럼 남들한테 밉상되니까 공부 많이 시키지 말래요. 제가 신랑보다 학벌이 좋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정백 믿고 네가 그러는 모양인데 니네 집이 무슨 재벌이라도 되니? 이러셨어요. 재벌은 당연히 아니지만 잘 사는 것은 맞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성실한 거랑 성품 보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시댁에서는 하나도 받지 못해서 솔직히 저희 부모님 좀 씁쓸해 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믿음 얘기를 하시네요. 애초에 믿음 없는 너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들이 우기는 걸 못 말려서 너무 속상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기도 믿음이 없을까 두렵다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 의향 물어보고 가겠다 하면 데리고 가시라고 했어요. 교회는 남편도 안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했어요. 결혼 전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교회 권사라서 솔직히 결혼 안 하려고 했다 말했어요. 근데 다행히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어머님의 종교에 대한 강요를 잘 막아주겠다고 싹싹 빌듯이 저를 설득해서 결혼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지금까지 어머님의 종교 강요 막아주기도 했으니 아이 낳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는 절대로 교회를 나갈 일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어머님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잘나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잘나셨고 똑똑하세요. 이러면서 비꼬시더라고요. 잘 사는 집안에서 똑똑하게 자란 며느리인 거 아셨으면 이제 잔소리나 종교 강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자꾸 어머님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고 어머님과 언성 높여 통화하는 거 보면 시원할 때가 더 많지만 가끔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그러셔요, 며느님. 이러면서 비꼬는 말씀 몇 마디 더 하시다 가셨습니다. 남편 퇴근해서 피곤한 건 알지만 그날 있었던 일 전부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등신이라 그렇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이나 오는 엄마와 누나를 못 오게 할 걸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 날 때 아기 데리고 자기가 시댁으로 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며느리가 믿음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죄드렸다고요. 장문의 문자였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힘들고 귀찮지만 답장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며느리가 손주 돌보느라 힘들어서 음식도 못 해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시어머니라면 먼저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고요. 맨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아들 불쌍하고 고생하는 며느리 불쌍해서 반찬을 해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저보다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을 더 모르신다고요. 교회에서는 대가 없이 사랑해 주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형님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밥 먹고 가는 거 정말 힘들었지만 참았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도 힘들지만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저를 배려해 주느라 자기 부모님과 언성 높여 얘기하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남편 혼자 그러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또박또박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제 마음이 안 좋기도 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시어머니네요. 그냥 놔둬도 잘 사는 아들 부부를 해코지 못해서 안달난 시어머니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쓰니님, 당찬 말과 행동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대출받아 나가라 해서 나와 살고 있는 중에 몇 년 만에 찾아온 시댁 식구들을 문전박대하고 내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고민이 있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서러웠던 일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얘기도 못했을까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댁에서 살다가 시어머니가 대출받아서 나가라 하셨고 저희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생 이대로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긴 글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저는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를 준 빌라가 있는데 1년 뒤에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하셨고 그때까지만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 겪어본 시어머니는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한 분이셔서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얼른 돈 모으라고 하시면서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저에게는 그런 거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처음과 달라지셨습니다. 결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혼인 신우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신우는 저를 언니라 부르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신우 밥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제가 집안일 좀 미루는 것이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고자질을 했어요. 제 앞에서는 웃는 낯으로 대하던 신우가 시어머니에게는 제 험담을 했나 봐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이고 입덧을 좀 해서 남편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시켰더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하는 애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저보고 하라고 저를 혼내시더군요. 신우는 자기가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 놓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식탁을 닦아놓지도 않았고요. 빨래도 빨래통이 분명히 있는데 그 근처에다 벗어서 던져 놓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거슬리기도 하는데 저에 대해서 시어머니께 험담을 하는 신우가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같이 살려면 서로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신우 옷도 빨고 개서 넣어주고 매일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려주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신우가 벗어 던져놓은 빨래들을 보더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자취했던 때도 있었는데 신우는 세탁기 건조기도 못 돌리나요? 빨래 돌려라, 신우도 챙겨 먹여라 등등 늘 하던 잔소리를 하시더니 음식물 들고 나가는 남편에게 네가 그건 왜 들고 나가냐고 소리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우랑 남편 밥 먹는 시간대가 달라요. 같은 시간에 먹으면 함께 차려서 먹겠지만 신우가 알아서 먹도록 반찬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밥을 안 차려준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서른 다 된 신우밥도 제가 차려줘야 하나요? 오랜만에 만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니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더군요.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 제 말 몇 마디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고작 그게 힘들어서 이러냐며 당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듣지도 않고 서운하다 말씀하시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시아버지 팬티를 손빨래하던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당신이 그런 것도 하고 사셨으니 저는 이 정도는 불만 갖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누구 편도 안 들고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길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만 있었고요. 한참을 얘기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남편과 저에게 대출받아서 이 집에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신우가 아픈 손가락인가 봐요. 남편은 성격이 매사 무던한 사람입니다. 불평도 없고 딱히 제 편도 아니고 시어머니 편도 아니면서 대리우도를 강요하는 것도 없는 방관자였어요. 신우는 성격도 예민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들들 볶아서 원하는 것들 모두 얻어내는 스타일인데 시어머니는 신우 때문에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 몇 번 했어요.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나도 감당하기 힘든 내 자식을 왜 며느리한테 뒤치다꺼리 하라고 하시는지.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소중한 만큼 저도 저희 집에서 소중한 딸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을까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철없는 오빠에 비해서 야무지다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예뻐하셨어요. 저 임신한 후로 저희 부모님 매일 전화해 주셨습니다. 당신 아들, 딸을 위해 저 혼자 희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분가해 나가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경제력을 무기로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반발심 말고는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당신 생각과 다르면 태클 걸고 비난하던 시어머니니까요. 시어머니 나가시고 남편에게 우리 이제 어쩔 것이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역시 넌 내 편이 아니구나 싶어서 당신은 내 아이 아빠로서 자격이 모자란다고 말하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걱정만 하고 계시고 저는 눈물만 났어요. 어차피 우리 아기 딸이라고 기뻐하지도 않는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가 이혼한다고 해도 별 감흥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있다가 찾아왔는데 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싹싹 빌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지가 어쩌겠어 하다가 제가 연락도 없고 하니 찾아온 것이었겠죠. 그리고는 남편은 저와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서라도 분가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친정에서 5개월 정도 신세를 지고 친정에서 좀 보태주시고 대출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려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1년 뒤에 계약 끝나면 집 해주신다고 해서 친정에서 예단 섭섭치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인테리어 비용과 혼수 모두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 하셨어요. 저희 집 얻을 때 저희 부모님이 친정 가까이에 집을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육아를 좀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첫째 낳고 2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저희가 집 얻어서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가니 속 시원하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적반하장이 너무 어이없었네요. 속 시원하다고 대답해드렸죠. 휴지라도 사가지고 집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남편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직은 시어머니 볼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도저히 전화를 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처음에 저희 엄마도 상견례 때 시어머니 보시고 나서 같이 살아도 고생시킬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부딪히게 되었고 1년만 참자고 버티고 살았는데 어쨌든 잘 안 되었네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다 나올 것이었으면 생활비 겸해서 다달이 얼마라도 드릴 걸 그랬구나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어쩔까 하고 묻길래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사진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병원과 조리원에 있을 때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오지 마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둘째가 10개월이에요.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이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 하는 말씀이 해준다는 집도 마다하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냐는데 남편이 먼저 성질을 냈습니다. 엄마가 대출받아서 나가래서 나온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한 말을 가지고 그러냐길래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니 네가 어쩔 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력 가지고 협박하면서 저를 부려먹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내 마누라가 자기 동생 하녀처럼 사는 것이 싫어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쩔 수 없다 하시더군요. 이게 사과인가요? 미안한 마음은 1도 없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또 말했어요. 오늘은 문 앞에까지 오셔서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드렸지만 이젠 찾아오시지 말라고요. 아버님과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집 주려고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안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도 약속해놓고 자꾸 말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저희를 내쫓았는데 그 말은 어떻게 믿겠냐고 했죠. 바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대로 잘 살면 되니까 저희에게 뭐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그냥 잘 살게 냅두시라고 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고 물으시길래 평생이라고 간단히 대답해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안 좋은 표정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저희 시어머니 저에게 고맙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마움보다는 당연시 여기셨고 저를 파출부 부리듯 대하셨어요. 그리고 신우 똑바로 챙기라고까지 하시니 정말 질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그렇게 내쫓아버리듯이 했으니 남편은 많이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시댁과 다시 잘 지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반겨주시겠지만 다시 제자리일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크면서 알게 될 텐데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단호한 태도로 시댁 식구들을 돌려보낸 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쓰니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 도리는 기본이고 사위 도리는 돈 버느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이다를 날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사이다 후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29에 결혼해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 가네요. 시댁은 며느리가 챙겨야 하고 처가에는 대면대면한 사위가 정상인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신랑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댓글 꼭 부탁드려요. 저는 남편이 하는 자영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육아 때문에 전업주부가 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시댁에서 살 때 시부모님 때문에 신랑과 수없이 많이 싸웠고, 신랑도 자기 부모님 보통 사람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부모님을 싫어하는지도 신랑은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고 싶지만 남편의 부모님이니 기본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첩장 사진 촬영까지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시어머니께서 당신에게 허락 안 받고 했다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저희는 돈을 아끼자고 청첩장도 직접 만들어서 했고, 혹시나 어르신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예식장 약도도 따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어디 맡겨서 디자인한 청첩장보다 예쁘다는 칭찬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고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요.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무례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엄마도 한 말씀 하시려다 참으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예단, 이바지 음식 등 시어머니는 하나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 문제로 신랑과 많이 다퉜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울고 화내고 했던 것이었죠. 결혼 준비하며 원래 밝았던 제 성격이 어두워지고 예민하게 구니 신랑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랑과 제가 함께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있고 집안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집안일은 신랑과 함께 하긴 했는데 신랑이 고무장갑 낀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니 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생신 때마다 밖에서 외식을 하고 싶었는데 시부모님이 항상 음식을 차려서 집에서 생신상을 받으시려 고집 부리시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신랑이 도와준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동만 하시고 움직여가면서 도와주시는 것은 전혀 없으셨고요. 결혼 전에 신랑과 저는 모은 돈 7천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가전제품 바꾸는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과 결혼 후 모은 돈 합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이 2억 조금 안 되었고, 분가할 때 시부모님은 3천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었지만 막상 분가할 때가 되니 말을 바꾸셔서 3천을 무이자로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그 3천이라도 받자고 했지만 제가 너무 싫다고 하며 어차피 빌라 전세를 가더라도 대출은 받아야 하니 그냥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서 메꾸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분가해서 살면서도 명절, 생신, 어버이날 등은 꼭 챙겼어요. 그 외에는 자주 찾아뵙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시어머니 생신 때 신랑은 가게 일 때문에 식사 장소에 오지도 못하고 저 혼자 아이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시댁에 혼자 다녀온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고, 신랑은 자기는 돈 버는 것이 자기의 주 업무라 전업주부인 제가 시부모님 생신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과 싸우게 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신랑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던지 상관없이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이 없는 집이라 해도 아내가 혼자서 아이 데리고 시부모님 생신 챙긴다고 다녀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남편의 도리 아닌가요? 시댁은 가까워서
무슨 날일 때마다 챙기고 살았고, 친정은 부모님 생신 때도 전화 한 통만 한 적도 많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된다는 식이고, 시댁은 무슨 날이 다가오면 거의 2주 전부터 그날 무슨 날인지 아냐고 하시면서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도 챙기길 바라셨습니다. 항상 시어머니 말씀하시길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챙기는 것이 맞다 하셨습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 생신에는 신랑도 함께 갔어요. 그냥저냥 식사 마치고 차도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음 달 언제가 무슨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건성으로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날 아범 바쁘면 그냥 너만 와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념하듯이 시어머니에게 땡땡 아빠는 친정부모님 생신도 몰라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친정부모님도 챙겨야겠지만 시부모가 우선이지. 남자들은 돈 버느라 바빠서 원래 그렇게 다들 무심한 거야. 너도 똑같이 잘못하려고 하니? 남편이 못해도 넌 며느리돌이 해야 부모가 욕 안 먹는 거야. 이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땡땡 아빠가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이러시길래 떨렸지만 신랑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사위돌이 전혀 안 하는 것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맞벌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랑은 일한다는 핑계로 명절에 항상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바로 일 나가서 명절에 친정에 한 번도 못 간 것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는 돈 버는 것이 우선이지 그까짓 걸로 불만이냐 불만이 라고 하셔서 돈 버는 게 우선이면 시댁 차례도 안 지내고 돈 벌어야지 왜 차례는 꼭 지내는데요? 친정은 돈 버는 일에 뒷전으로 밀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가장으로서 돈 벌어오는 것은 기본이니까 절대 고마워하지도 안쓰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당연한 것이니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는 소리도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도리하는 것은 내 아이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라고 치면 신랑 입장에서도 자기 아이의 조상인 처가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신랑을 낳고 친정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아이가 태어난 것인데 한쪽에만 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도리를 할 테니 시부모님께는 신랑이 도리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머니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저에게 대접받을 것도 못 받고 말로 모든 것을 깎아먹는 것이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이 챙겨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은 꼭 그렇게 어른에게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저보고 참 어리다고 하더군요. 내가 시댁에 한 것에 반만큼만 당신이 친정에 했어도 내가 이러겠냐고. 앞으로 나는 시댁 일 모르니까 알아서 챙기라고 했더니 할도리는 하라는데 정말 돌림노래 같은 소리 그만하고 싶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신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길래 이렇게 일신사에 글을 보냅니다. 신랑과 함께 댓글 읽어보려고요. 신랑과 너무 의견이 안 맞아 많은 분들의 상식은 어떤지 신랑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꼭 부탁드려요.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른에게 또박또박 할 말 다 했다고 뭐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네요. 글을 적으면서도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것도 육아 때문이었는데 어쩜 말을 그렇게 밉상으로 하는지 정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일할 때 저는 신랑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야 하는 일도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육아 문제로 고민한 끝에 제가 전업주부가 된 것이었어요. 사실 저보다 신랑이 나서서 저에게 전업이 될 것을 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를 부엌대기 취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까지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신랑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신랑이 사위돌이 전혀 안 한다고 얘기했을 때 말이라도 제 편에서 해주셨다면 별 불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들 편에서만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어느 정도 할 말은 했지만 기분이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신랑에게 댓글들 보여주었더니 몇 개 읽다가 여기는 여자들만 있는 곳이라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기에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랑과 한동안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지난 추석에는 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추석 전날부터 친정에 가서 명절 연휴 끝나는 날 저녁에 집에 왔어요. 며칠 전부터 신랑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랑은 그렇게 해보기만 하라는 식으로 말했죠. 친정에서 명절 보내고 온 저에게 신랑은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묻길래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는 드렸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 벼르고 있다는 말씀에 전혀 겁이 안 나는데 어쩌죠? 하고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주말에 신랑에게 시댁에 가자 했더니 움찔하며 가서 어쩌려 하냐더군요. 어머님이 벼르고 있다 하시는데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고 오려 한다 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며느리돌이 운운하시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신랑은 사위돌이 전혀 안 해서 저도 며느리돌이 이제 안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거랑 어떻게 같냐고 하시길래 어쨌든 내 생각은 그렇고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이 집에서 나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지금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당장 해주겠다고요. 신랑은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당신이 친정에 하는 만큼만 시댁에 할 것인데 불만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란 게 시댁에 와서 한다는 짓이 남편 협박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시댁에 한 만큼 남편이 친정에 하고 나면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던지 할 것이니 저에게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하던 것들 모두 신랑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신랑이 많이 변했어요. 저에게도 잘하고 친정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시댁 행사가 있거나 해도 저에게 가자는 말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날 며칠 전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이번 명절에도 아범만 보낼 것이냐고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시는데 저는 3년 넘도록 했으니 최소 3년은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신랑이 친정에 잘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것만큼 신랑이 하고 나서 왕래하겠다 말해놓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꼭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신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시어머니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변하시는 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왕래를 하게 되더라도 눈치는 안 보려고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이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와 내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어려운 걸까요? 쓰니님께서 예전보다 많이 단단해지신 것 같네요. 쓰니님의 결정과 행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진상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시니 의지하려고 들어 단호하게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깊은 고민도 들어있는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며느리입니다. 연애 기간도 5년으로 짧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 조심하며 연애했고 결혼 생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싸워는 봤어요. 결혼 후에는 더욱더 선을 넘지 않으려 남편과 서로 노력하고 지킬 곳은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젠틀하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20대 때는 그렇지 않았던 남편도 점점 아버님을 닮아가는 듯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능력도 좋은 분이셨지만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악처라는 평가를 받는 시어머니를 끝끝내 존중해 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 시아버지의 덕과 지혜로움으로 많이 덮여졌다 생각합니다. 남편과 맞벌이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양가에 손 한 번 안 벌려봤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메울 돈이 부족할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해서 2년간 백수로 지낼 때 남편이 풀죽어 있을까봐 마음 편히 지내도록 배려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사업을 해보라고 넉넉지 않은 와중에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일궈온 제 사업이 3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에 온 신경을 쏟던 제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 무렵 남편도 재취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바쁜 저에게 항상 나쁜 며느리 취급, 도리도 모르는 며느리 취급하던 시어머니, 그때는 시어머니의 시자짓에 기분 나빠할 틈도 없었네요. 워낙 바빴거든요. 사업이 잘 되어 월 1,000이 넘는 돈을 벌고 많을 때는 3,000이 넘는 돈을 벌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가서 돈 버는 것이 그리 중요해서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고 뭔 짓을 하고 다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왔고 매출도 잘 나와 잘하면 대출 없이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저의 말에 너 하는 일이 언제까지 잘 될 줄 아냐는 악담,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네요. 저는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보처럼 무조건 내내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분에 따라 어른에게 큰소리치고 막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 가엾다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도 어른에게 막말을 하며 대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살아보겠다고 하는 본인 마누라 안쓰러워 그랬겠죠.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애들 챙겨 나오라고 저에게 언성 높여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먼저 나갔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안 오겠다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쿨한 말투로 가라고. 가서 너희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는 시어머니 말씀에 그동안 잘하려 노력한 것을 후회도 했습니다.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분, 내 아이들의 친할머니인 분, 나를 사랑해주신 시아버지의 아내이신 분이니 내가 그동안 그리 당하면서도 그렇게 참아왔던 것들, 그 정도면 나름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는 잘하려 노력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덕으로 덮어지지 않을 행동을 시어머니는 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네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잘못 표현된 것이라 하셨지만 아버님의 그 말씀마저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반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 형제들은 언제나 괜찮다고 잘 될 것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도 친정에서는 사위 자존심 상할까 노심초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후로 아버님은 미안하단 말씀뿐이셨습니다. 멋진 아버님이 아프셨습니다. 완치가 힘들다는 췌장암으로 2년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투병하시는 동안 며느리로서 병수발도 제대로 못 해드렸습니다. 돈이 드는 일들은 처리해드렸습니다. 저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님께 저도 몸으로 부대끼며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빴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변해주고 있어서 아버님께 더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의 우울감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된 시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겠다 하셨습니다. 누나 한 명 있는 남편, 요즘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세상이긴 하지만
신우는 외국에서 살고 있어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살기 너무 외롭다고 하시며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엄마가 집안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면 요양보호사를 붙여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행동을 뒤에서 제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지만 웃음만 날 뿐 시어머니의 그런 막말은 이제 저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네요. 아버님께 받은 사랑, 남편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까 하는 찰나에 시어머니는 결국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본인의 인생길을 더욱더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아이들을 자꾸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댑니다. 제가 미워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적 없는 시어머니가 아들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손주들이 보고 싶으시답니다. 아이들은 친할머니에 대한 정이 전혀 없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외가에 대한 정과 그리움이 있을 뿐 저와 남편의 잘못일까요?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 은연중에 한 말과 행동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제가 못된 며느리라 벌어진 일이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고생 많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몸서리가 쳐져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대하는 시어머니, 그 사과가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태도가 돌변할 것이 뻔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좋은 소리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겠냐 대꾸했네요.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준 장인장모를 모셔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나 어머니를 모신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어렵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저에게 남편을 그렇게 조종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못된 어머님이 아무리 조종하려 들었어도 아버님이 조종당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남들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그리 못되게 굴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아버님도 함께 못되게 굴어달라 그렇게 빌었어도 아버님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는 것을 못 봤다고 했네요. 아버님과 똑같은 남편을 내가 무슨 힘으로 조종할 수가 있겠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네요. 요즘 들어 아버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가시는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하는 쓸데없는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저를 괴롭게 만드네요. 만약 그랬더라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훗날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버님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 나중에 기력이 떨어지면 모시고 산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멋대로 굴고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 남편과 아들, 며느리까지 그렇게 힘들게 만들며 본인은 스트레스 없이 살아놓고 노년을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시는지 이 불공평함도 싫고 마음 약해지려는 제 자신도 싫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의 갈피가 잡히질 않아 너무 힘듭니다. 고운 분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사셨는지 느껴지는 글이네요. 어떤 판단을 하셔도 그 판단은 언제나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버지의 상관녀 아들을 파혼하게 만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도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저희 엄마는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와 나이는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인 오빠 이상하죠? 배다른 오빠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편의상 아빠라고 칭할게요. 저와 오빠는 2달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여자를 임신시켰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식도 했고 말하자면 본처였습니다. 오빠의 생모는 말하자면 상간녀인 셈이죠. 조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태어나고 저희 조부모님은 아들을 낳은 오빠의 생모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혼을 당하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희 엄마는 조실부모한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많이 무시당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본처라 해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많은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인 오빠의 생모, 그 여자는 저희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혼하고 생활고로 힘들게 살다가 저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 월급은 집에 모두 주어야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아빠와 사는 그 여자는 독립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인이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하고 4년간 그런 착취당하는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독립을 한 후에도 저에게 협박을 해서 돈 붙이게 만들었네요. 저는 치를 떨며 연락 모두 끊고 살았습니다. 5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 여자는 아빠의 재산을 모두 자기와 자기 자식들 명의로 돌려놓아서 저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상속에 대한 욕심도 없었지만요.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살 어린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은 여자분과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 때 본인 엄마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그 모습을 보며 비웃던 사람이 그런 참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어린 시절의 악몽 같은 경험들이 생각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시어머니, 그런 남편을 두게 된 것이 너무 가여워 보였습니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내 어린 시절을 악몽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여자가 내막을 모르고 오빠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가엽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한다는 것은 SNS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여자의 아들이 멀쩡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너무 싫었습니다. 오빠의 결혼 상대인 여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할 텐데 같은 여자로서 예비 신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DM을 보내 그 여자분과 만났습니다. 오빠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더군요. 오빠의 전 여친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 여자분을 만나서 제가 살아온 것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믿을 수 없다며 저에게 증거가 있냐고 묻더군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있는 여자분에게 제가 말했어요. 연좌제 같은 것은 없는 것이 맞지만 결혼 상대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결혼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여자분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같은 여자로서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냐고 말하며 저를 위해 울어주더군요. 또 본인의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박을 받는 모습을 재밌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일만 아니었다면 예비 신랑이 부모 잘못 둔 죄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의 본성을 알았으니 자기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여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파혼했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파혼하자는 이유를 묻길래 저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다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걷어서 키워줬는데 배신을 했다고 치를 떨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오빠에게 말했대요.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모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 누이를 막대하는 엄마를 말리지 않은 것은 뭘 모를 때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 지금 누이를 가여워하고 있다면 몰라도 불쌍한 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 아니었다면 남친의 가면에 속아 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아들이 파혼당했다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군요. 갈 곳 없는 걸 데려다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배은망덕을 했다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첨년 주제에 아들 낳은 것 하나로 지금껏 그렇게 누리고 산 것이 저는 너무 분하다고 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지은 것이고 사생아인 오빠가 그 죄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빠에게 또 결혼하게 된다면 어디에 자랑질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저는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요. 우리 엄마를 사지로 내몬 첨년이 시어머니가 되고 그 첨년의 자식을 남편으로 둘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어디 좋은 곳에 시집 가나 보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누구 인생에 악담이나 하는 꼴을 보니 천박한 첨년한테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엄마와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이셨고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엄마의 고생을 저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렸어요. 여리고 순박한 저희 엄마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요. 저는 남자를 사귀는 것도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빠와 오빠를 보며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겼던 것 같아요.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잘하셨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하셨네요. 고생하고 살아오신 쓰니님에게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